18억짜리 아파트를 세금 한 푼도 없이 물려주는 게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구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벌어들이는 모든 차익은 50% 세금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절세미녀 김현애 기사입니다. PD님, 고 이건희 회장님이 생전에 소유했던 이태원 단독주택이 현금으로 228억 원에 매각이 됐는데 누가 산 거냐? 뭐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삼성가가 왜 집을 팔아야 됐을까요? 삼성은 국내 최고 재벌이라서 돈이 없어서 판 건 아닐 것 같은데요. PD님 뉴스 잘 안 보시나 봐요. 정답은 상속세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삼성가의 사례를 통해서 최근에 발표된 상속세 개편안과 함께 상속세를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삼성가는요, 상속세로 약 12조 원을 5년 동안 6회에 걸쳐서 분할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연부연납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하루에 약 55억을 납부하는 수준이에요. 하루에 55억이요? 진짜 억소리 나는. 장난 아니죠? 하물며 그 상속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1년 반 동안 주요 계열사들의 주식을 3조 3천억 원 상당을 처분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기업 총수일가 전체 주식 매도 규모의 66%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원 마련에 힘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 들은 소리로 상속세가 개편이 된다고 하던데 삼성 같은 재벌이 아니라 저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희소식인가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8억짜리 아파트를 세금 한 푼도 없이 물려주는 게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억을 공짜로요? 다들 그렇게 놀라시더라고요. 당연히 근데 조건이 있죠. 핵심은 이 18억이 사실 두 가지 공제가 합쳐진 금액이거든요. 배우자 공제랑 자녀 공제 이렇게 두 가지가 섞여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부모님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이걸 우리는 1차 상속이라고 하는데 이 살아계신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일괄 공제라고 해서 5억을 합쳐서 원래는 이제 10억까지 기본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이 나오면서 배우자 공제가 5억에서 10억으로 그리고 자녀 일괄 공제를 5억에서 8억으로 올려주면서 합치면 18억까지 세금 없이 상속이 가능해진 거죠. 아, 그러면은 18억 원을 공짜로 주는 거네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배우자 공제는 만약에 몇 년 뒤에 그 상속받은 배우자가 또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또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뭐 사별을 해서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아직 개정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미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18억이 안 되니까 신고를 미루고 있다가 최근에 저희가 서둘러서 신고가 들어간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이 법 통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이제 내년 초까지 봐야지 이제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증여세처럼 상속 재산도 각자 받은 사람이 재산을 물려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이런 유산 취득세 방식도 이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보류된 상태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 표준이나 이제 세율 구간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액 자산가들은 세금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이 상속세 관련한 뭐 혜택이 좀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속세를 대비할 수 있는 회의사님만의 절세 꿀팁 하나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 편에서 이제 금을 증여할까 아니면 상속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증여와 상속 사이에서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증여가 유리한 경우는 당연히 앞으로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오를 것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이 있을 때입니다. 총 재산이 30억을 넘어가는 순간 상속세율 50%를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벌어들이는 모든 차익은 50% 세금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해서 이 과세 표준을 20% 구간으로 이렇게 낮추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집을 사거나 할 때 자금 출처를 이제 소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제 증여 신고를 해두면 아주 깔끔하죠. 사실 이제 이렇게 증여 신고를 하는 거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즘 유행하고 있죠. 부모론이라고 해서 차용 등의 방법을 이제 쓸 수도 있긴 하지만 모두가 다 차용이 유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증여세를 내고 증여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반면에 이제 상속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전체 재산이 개편된 공제 한도 18억 이내라면은 굳이 미리 증여하지 않고 지켜봐도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또 그 자산으로 계속 소득을 얻으셔야 하는 경우도 상속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네요.
그쵸. 중요한 거는 2차 상속까지 같이 대비를 해서 전략을 짜야 돼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부모님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이 먼저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1차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공제액은 이제 18억으로 클 수 있지만 남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2차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8억으로 줄어들거든요. 배우자 공제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억 원이나 차이가 나죠. 이때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그때 이제 세금을 모면하기 위해서 1차 상속 때 배우자한테 재산을 그냥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세금이 적을 수 있지만 나중에 제가 2차 상속이랑 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자녀들이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2차 상속까지 고려를 해서 자녀한테 적절히 분배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건 진짜 전문가의 팁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목표로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상속세 과세 표준을 어쨌든 10억 이하, 세율은 30% 구간 이하로 낮추는 거를 목표로 잡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1차 상속 때는 이제 총 재산을 30억 이하로 만들고 그리고 2차 상속 목표는 총 재산을 20억 이하 정도로 설정을 해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자산들은 사전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이렇게 권해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현금 유동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부자들이 많거든요. 지금 저한테 상담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부동산에 돈이 다 묶여 있어요. 이때 문제는 뭐냐면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처럼 부동산 같은 그런 비유동 자산들이 많게 되면 이제 급하게 처분을 해야 되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상속세 재원 마련의 가장 좋은 방법은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상속세 낼 돈을 준비하자. 이런 전략이 아주 유효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왜 자꾸 보험 얘기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뭐 다른 보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요. 상속세 재원 마련에는 종신보험만큼 유리한 게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추천을 하겠어요. 상속세 재원으로 그냥 예금에 10억을 넣어두느니 10억짜리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면 15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금도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신보험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만약에 보험을 납입하다가 중도 사망하게 되면 15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를 해지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재원 마련 방법이다. 전문가로서 이제 매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50대에서 70대이신 분들이 제일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이제 공통점이 그래, 나 상속세 많이 나오는 거 알아.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이 부담될 것도 다 알아. 하지만 지금 당장 물려주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상 주려고 하지만 사실 걱정되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노인정에서 그런 말씀들을 계속 단체로 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한테 절대 미리 주면 안 된다. 자녀들한테 주고 나면 연락이 두절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안 주시면 나중에 국세청이 갑자기 나타나서 다 가져가는데 그래도 자녀한테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자녀분들을 잘 못 믿으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못 주시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자금 계획을 세우시고 나중에 자녀가 그래도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산이 30억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재원 마련은 그냥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입니다. 오늘 회계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재벌가 이야기로만 들렸던 삼성가의 뉴스가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상속세는 사실 설계가 좀 필요해요. 미리 준비하고 조건을 세워서 설계를 잘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사전증여 계획이나 2차 상속까지 고려하는 전략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미래의 부담을 좀 확실히 줄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상속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때 많이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오늘 꼭 영상을 보시고 대비를 해두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